자, 2026년도 2월 9일 팁스코인 상장사 대표가 전하는 이번에 엄청난 사건, 자, 폭탄선언 137편 비트코인의 종말론에 대해서 일부 137편 일부 오늘 2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자, 여기 보시면 중앙 집중형 서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블록체인 데이터를 체인 형태로 연결해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이를 공공거래 장부라고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의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줘서 A라는 사람이 B로 거래가 돼가지고 B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 이게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돼서 이게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암호화폐 시장이 조작이 가능한가? 그러면 그거를 조작이 가능하게끔 구조적으로 만든 것 또한 사기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P2P 거래라고 하죠. 개인 대 개인끼리 직접,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자, P2P 거래입니다. 보통 개인 대 개인끼리, 자,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뭐 신발을 하든 양말을 거래를 하든 내 중고 물품을 내가 직접 거래를 했어요. 자, 똑같은 상품을 내가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건 P2P 거래예요. 거래소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 자, 당근마켓에서 내가 자료를 올리고 거기에서 정보 소스를 얻고,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P2P 거래를 한 겁니다. 바깥에서, 장외에서 거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 가상암호화폐 시장이 거래가 되는 곳은 이 중앙 집중형에 되어 있는 이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내가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돈 주고 샀어. 어디에서? 여기 거래소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 자,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0억이라는 유보금을 집어넣고, 자, 4만 개, 비싸면서 얘기하듯이 4만 1000개, 4만 2000개를 내가 공식적으로 매입을 했어. 자, 그렇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으니까 실질적으로 4만 개를 보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뉴스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비싸면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본인들이 4만 개로만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비트코인 자유머니, 이 친구는 코인 유튜버들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상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시장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초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빗썸에 2,000원 주려다가 1인당 뭐 2천억 원, 이렇게 총 60조 원이 넘는 돈을 뿌린 셈이죠. 단순히 거래소가 실수했네, 이렇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왜 비트코인은 여전히 초기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왜 거래소에 둔 코인은 내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핵심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거래소 장부는 남남입니다. 별개입니다. 사건 직후에 언론과 대중은 비트코인도 결국 숫자에 불과하니까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웃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거래소 내부의 전산 장부를 구분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입니다. 자,
이게 이분 얘기가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비웃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거래소 내부의 전산 장부를 구분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거래소 내부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거래소 내부의 전산장부를 구분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소에는 자, 우리가 코인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낸스에서 구매를 했던 코인이 업비트에 입금이 되면 바이낸스에서 거래됐던 코인이기 때문에 업비트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거래 흔적이 없는 코인을 예를 들어 가지고 빗썸에다가 입금시키면 그 코인이 입금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래소는요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빗썸이 42,000개를 들고 있다. 아, 내가 자본금을 1,000억을 갖고 있어서 자, 비트코인을 자, 빗썸에서 거래를 자기네들이 샀을까요? 애초 처음에는 바이낸스든 아니면 바이비트든, 아니 빗썸이라는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가지고 비트코인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비트코인을 내가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일반 LP 물량을 풀려고 하면 없는 거래소가 빗썸에서 거래소에 코인이 있는 게 아니라 빗썸에서 샀던 아니면은 뭐 업비트에서 샀던 바이낸스에서 샀던 바이비트에서 샀던 아니면은 저기 뭐야 그 중앙형 탈중앙 거래소에서 샀던, 자, 내가 4만 개의 코인을 갖고 와서 내가 빗썸 거래소에다가, 자, 여기 업비트라고 칩시다. 업비트가 빗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4만 개의 코인을 외부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내 거래소에다가 예치를 한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4만 개를 돈 주고 샀다라고 하니 그 4만 개를 사갖고 와서 내가 거래소를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래소에다가 입금을 시켰어. 자, 그것 갖고 우리 고객이 여기 접속을 한 겁니다. 업비트처럼 빗썸이. 자, 이거는 업비트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LP 물량을 공급하는 게 바로 거래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고 보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빗썸이 비트코인이 없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명밖에 가입자가 없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명 중에 2명밖에 비트코인이 없어. 그러면 거래량이 여기 주문 물량, 매도 물량, 매수 물량이 호가창이 무진장 많이 비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돈을 들여서 거래소 사업을 하니 내가 1,000억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코인 지갑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서 탈중앙화되어 있는 데에서 샀든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샀든 아니면은 유동성 물량을 공급을 할 수가 없죠. 비트코인은 재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한꺼번에 퉁기로 사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샀든 사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 정상적으로 돈 주고 사는 물량을 내 빗썸 거래소에다가 집어넣고 내 고객한테 유동성 물량을 푸는 겁니다. 이게 LP 물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LP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이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작전 세력은 첫 번째는 재단이고 두 번째는 거래소가 작전 세력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LP 물량을 공급을 비트코인을 하다가 보니 내가 1,000억 들여가지고 샀어. 근데 자, 만약에 1억 주고 샀는데 자, 1억 3천 주고 샀다라고 칩시다. 그리고서 유동성 물량을 거래를 내가 하다가 보니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시세에 맞추다가 보니까 1억 3천짜리가 지금 1억에 거래되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매도 물량을 넣고 앉아가지고 내가 거래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물량을 갖다가 넣고 지금 1억까지 내리면 나는 30%의 손실이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왜 시세에 맞춰가지고 세계 흐름에 시세에 맞춰서 유동성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 자, 내 물량을 여기에다가 얹혀놓고 1억에 산 사람은 나는 30%가 손실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놓고 얘기하면 내가 8천만 원 주고 사왔는데, 사와서 여기다 유동성 물량을 올려놓으면 개미들 물량이 중간중간마다가 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30%가 아니라 50%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코인 거래소예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손실이 나면 이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거래소는 이 코인 시장에 지시를 받아. 야,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니까 앉아가지고 너희들 이 금액대로 움직여 라고 각 거래소마다 소스가 내려옵니다. 야, 지금 시세가 떨어지니까 너희들 여기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떨어지면 막어, 너 돈을 들여서 막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으라는 건 뭐냐? 자, 매수를 대기 물량을 충분하게 쌓아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여기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 생돈을 들여가지고 여기다가 매수 대기 물량을 2천억이든 3천억이든 쌓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올바른 거래잖아. 그런데 내 자본금을 여기다가 1,000억을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일반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내 생돈 들여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건 정상적인 거래소 LP 역할이에요. 내가 손실도 나고 이득도 보고. 자, 그러면 나는 막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하고 있지만 시세 조작이 아니라, 아, 나는 이 금액이 1억 이하로 떨어지면 뭐 300억이 지금 아까지 난 거야.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까지 난 걸 복구하려고 그러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거래소가 시세를 모르겠어요? 자, 그럼 호가창을 비워놓고, 자, 7천만 원에 살려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면 이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자, 무너지니까 앉아가지고 손실이 나는 걸 알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7천만 원까지 떨어질 텐데, 거래소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 작전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이 수백억이 까지는 거야. 내 자산이 까진다고, 거래소가. 그러니까 내 생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가짜 물량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컴퓨터에 이거 지금 가짜 숫자로 체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가짜 숫자로 지금 체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자,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내가 생돈을 들여서 내가 지금 아까지가 날 때도 있고 이득이 날 때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내가 LP 물량을 대고 그 다음에 매수 물량도 내 돈으로 생돈으로 대고, 왜 그러냐면, 자, 내 고객이 많지 않고 내 고객이 이미 손실이 많이 났어. 손절을 쳤어. 그래서 여기다가 매수 대기하는 물량이 작어. 그러면 한꺼번에 호가창이 무너지니 내가 생돈을 들여서 장을 방어를 해야 되겠다. 호가창을 방어를 해야 되겠다. 내 생돈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소가 해야 될 역할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 이득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팔아서 거래소에서 이득을 벌어먹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가짜 호가창으로 물량을 얻어놓고 본인이 매도로 압박을 시키는 것도 누가 우르륵하고 시장가로 먹으면 실질 물량이면 내가 손실이잖아. 1억 3천이 지금 원가인데, 평균가인데, 여기 호가창에다가 막 매도 물량을 가짜로 막 얹은 거예요. 하락을 유도를 시키려고. 근데 나 같은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시장가로 긁어가지고 먹었네? 그러면 나는 장부가 30%가 손실이야. 실질적으로 내 생돈이 진짜 물량이 체결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손실이 보면서 거래소가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 블록체인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이게 정상적인 거래잖아. 이게 정상적인 LP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
그런데 가짜 물량을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컴퓨터로 숫자를 조작을 하고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거래되는 거래소가, 그리고 그런 코인이 99%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직접 상장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내가 상장한 거래소에 베이비 도지 코인을 내가 매입을 해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게 1억 만분지 1입니다. 자 1억 만분지 1이에요. 자 호가창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00분지 1이라고 칩시다. 자 이거는 지금 100만 분의 1이고요. 이건 비트코인이니까 기본값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자 예를 들어 1억 500, 자 이 호가창에다가, 자 거래가 체결이 안 되니 내가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시장가로 우르륵 하고 던지면, 자 비트코인은 거래가 됩니다.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되고요. 자 빗썸에서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돼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코인들, 자 알려지지 않은 코인들, 자 예를 들어서 자 잘 알려지지 않는 코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코인들 그래도 업비트에서는, 자 호가창 바로 밑에다가 2개 호가창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만 주를 던지면 체결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국내의 대형 거래소들 이야기야. 이건 대한민국에만 거래가 되는 거야. 외국 거래소로 가면은요 거래가 하나도 안 됩니다. 자 250원을 200원으로 던져야 돼. 자 10분지 1로 해서, 자 260원을, 자 여기 지금 9개, 260원에 250원이면 9개 호가창이죠. 자 이거를 만약에 1000분지 1로 100분지 1로 하면 또 달라집니다. 숫자가, 이 기본값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230원에 던져도 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몇 프로 손실입니까? 10% 20%씩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기입니까? 사기가 아닙니까? 사기예요. 100% 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가창이 분명히 여기 매도 물량이 있고 매수 물량이 있는데, 왜 내가 직접 여기에다가 던지면 체결이 안 되고 이게 호가창이 쭉 하고 밀리냐? 체결이 안 되고 밀린다니까. 내가 여기를 분명히 물량이 있는 걸 보고 시장가로 여기까지 있는 숫자, 내가 만약에 50만 주를 걸어. 근데 여기다가 매도 물량을 걸고 하다가 보니까 얘가 빨리빨리 빠져. 빨리빨리, 매도 물량이 실질 물량이 쌓이니까 컴퓨터가 딱 인식을 하거든. 이거 진짜 물량이, 누가 매도 물량을 여기다 걸었구나.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이게 이제 MD 역할입니다. 이게 MD 역할이에요. 그래서 팁스코인도 MD가 있습니다. 자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256의 우리 물량이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 조작하는 숫자의 물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3자가 갖고 있는 코인이 여기에 매도 물량이 탁하닥 하고 걸리면,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20만 주를 던졌어요. 그럼 체결이 예를 들어 됐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체결이 되기 전에 여기에다가 내가 255의 숫자를 여기다가 매도 버튼을 딱 눌러 놓고, 자 265로 지금 낮췄어.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5만 주를 내가 던졌는데 얘가 쫙 하고 밀린다니까. 체결이 안 되고 밀린다고. 그러다가 보니 250에다가, 그러면 이게 벌써 몇만 주입니까? 대략 잡아도 뭐 한 50만 주라고 칩시다. 50만 주가 넘으니까. 자 그리고 10만 주를 여기다가 쭉 하고 던졌는데 체결이 안 되고 265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컴퓨터로 다 조작이 된다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거래가 안 되게 되면 업비트에 누가 와가지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한민국이 그래서 설거지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업비트에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체결이 되고, 체결이 된 물량은 내가 돈으로 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 여기 내부 전산만 장부를 구분하지 못한 무지해산물이다. 이거는 무식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요 정도로만 3부로 영상 넘기겠습니다.